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이 남원에 있는 서남대학교, 이 학교 설립자의 비리는 이미 잘 알려져 있죠. 이 횡령한 금액이 897억 원,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설립자 측 재단이 이 의과대학과 남원 캠퍼스의 문을 닫고 하는 내용의 정상화 방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이 방안을 수용하는 듯한 이 태도를 보여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사실상 남원 서남대학교의 문을 닫겠다 하는 뜻과 다름이 없어서 역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데요. 오비 일학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남에서는 의과대학 유치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서 뭔가 각본이 짜여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 서남대학교 문제 오늘 시사진단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죠. 백두산물을 집에서 마실 수 있으니까요. 좋은 세상, 좋은 물 먹고 오래오래 살아요. 백두산 백산수 농심. 네, JTB 시사진단 오늘은 위기에 처한 이 서남대학교 문제를 주제로 오늘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의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국회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남대학교 김경한 총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채 전 남원문화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이 토론 주제 짤막하게 요약한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원의 서남대학교가 폐교 위기에 휩싸였다. 위기설은 교육부가 옛 재단 측이 제시한 대학 정상화 방안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옛 재단 측은 전남 광양의 한려대학교 폐교와 유휴 자산 매각, 서남대 의대 폐과, 남원 캠퍼스의 평생교육원 활용 등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는 듯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남원 서남대학교에 대해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서남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지역사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옛 재단의 방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의과대학 폐관은 물론 남원 캠퍼스가 사실상 문을 닫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890억 원을 횡령한 전 이사장 측에 다시 학교를 운영케 하는 부도덕성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또 교육부가 정상화 방안을 공개한 의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법을 찾기가 만만치 않다. 서남대학교는 그간 학교 정상화를 지원할 투자자를 물색해왔지만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남원의 지역 경제는 물론 지역의 자존심이 걸린 서남대학교 폐교 위기. 해법은 없는 것인지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도 화면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서남대학교의 옛 재단 측에서 이 정상화 방안을 교육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잠깐 살펴보면 설립자가 같은 대학인 그러니까 이홍하 전 이사장이 설립한 대학인 이 광양의 한려대학교를 자진 폐교하고 남원에서 의과대학교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과하고 또 그리고 남원 캠퍼스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고 이 정도 등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휴재산도 좀 매각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게 이제 그 교육부를 통해서 발표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그 반발이 일고 있는데 먼저 학교 측에서 그 학교 구성원들의 그 분위기라든지 반응이 좀 먼저 궁금합니다. 예. 학교 측은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예. 저희는 이게 아닌 밤에 홍두깨 격으로 지금 저희가 정상화 계획을 조금 미지는 부분이 있지만 추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 그 팀을 구성해서
우리 대학은 어떻게 하면 정상화를 이룰 것인가 계속 지금 4차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그 재단과의 그런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교육부에서 그냥 이틀 만인가 바로 이제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황당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구성원들이 교육부 바로 교육부를 방문해서 항의 시위하고 집회하고 또 교육부 고위 관계자도 만나서 강력하게 항의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아니다, 검토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그동안 저희가 이제 새로운 재정계좌를 또 물색하고 재정계좌 찾은 분한테 보완 서류를 제출하고 계속하는 과정이 지금 모두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모두 좀 완전히 지금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이건 정말로 정부가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화 방안을 어찌됐건 어렵긴 하지만 차근차근 밟아가는 중이었는데 이걸 오히려 회방론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군요. 맞습니다. 만약에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옛 재단의 그 방안대로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그 서남대학교가 남원 캠퍼스와 아산 캠퍼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남원 캠퍼스는 사실상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남원 캠퍼스를 평생 교육원으로 만든다고 그러고 또 의대 남원 정말 그 의대 설립 조건이 95년도에 그 동부 산악권 지역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의 의료 서비스, 질 좋은 의료 서비스에서 의대를 설립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전국에 4개의 대학이 설립을 시켰습니다. 50명씩 인원해서.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의대 폐과를 하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구 재단과 교육부에 무슨 조금 그런 무슨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 무슨 이게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남원에 이제 평생 교육을 만든다면 남원을 폐교한다는 그럽니다. 또 우리가 남원이 지금 강점이 보건계열입니다. 저희가 의대, 간호대, 임상병리, 물리치료 다 했는데 만약에 의과가 폐교된다면 다른 과도 학생들이 안 오죠. 그럼 잠정적으로 폐교하겠다는 그런 수순을 밟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이 내용은 받아줄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교육부한테 강력하니 이 구 재단의 정상화하는 반려를 시켜주라고 강력하니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학교를 정상화시킨다는데 이게 무슨 잘못인가 하고 혹시 물음표를 가지실 분도 있었을 것 같아서요. 이미 옛 재단 측에서 내놓은 정상화 방안 그리고 교육부의 행보, 행태,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옛 재단이 내놓은 정상화 방안과 교육부의 행태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재단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횡령과 비리를 얼룩진 그러니까 적어도 학생들을 맡아서 유경사업 할 수 있는 어떤 철학과 그런 걸 갖고 있지 못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홍아 지금 이사장은 전 이제 설립자죠. 지금도 역시 교도소에 있고 얼마 전에 9년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이런 분이 다시 정말로 비리를 저질렀는데 다시 그분한테 정상화에 어떤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절대로 정상화 되기 어렵다고 하는 게 우리 시민 정서인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는 정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지만 그런 상태에서 구재단이 9년형을 선고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이게 이제 그 어떤 정상화 방안이라는 걸 내놨는데 그게 내놓은 것이 6월 3일입니다. 6월 3일인데 주말을 끼고 6월 7일 날 교육부가 힘을 실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 일반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사전에 충분히 교감이 있었고 이런 안을 내놓자마자 이렇게 힘을 실어서 발표한 사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그 구재단과 교육부가 유착이 있지 않느냐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교육부 장관을 사실은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도대체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해명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 교육부 장관도 모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책임 있는 이제 간부한테 그때 같이 오셨는데 물어보니까 교육 관련 국장이 대답을 하던데 장관께 보고를 안 했습니다. 장관은 해외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도대체 교육부는 장관도 모르게 이렇게 중체된 사안을 발표하느냐. 라고 하여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은 이것은
구재단이 적어도 지금 도덕적으로는 어떤 구 정성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없는 사람이 내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배제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적어도 지금 학교가 하고 있는 노력, 정상화의 노력을 충분히 감안해서 만일 지지부진하다면 다른 제3의 그 안을 받아서 정말 우리 시민이나 학생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투명한 방안을 찾는 게 좋겠다. 예. 그래서 시간을 갖고 추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일단 동감을 한 상태입니다. 예. 이병채 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 그러니까 역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옛 재단의 정상화 방안과 교육부의 현재 태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구 재단, 설립 재단에서 이 정상화 방안을 내는 것은 어떤 그 대안이 아니고 예.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재단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교육부에서 이 서남대학의 정상화를 위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표현이 된 것은 임시이사 파견이 됐기 때문에 예. 임시이사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그 정상화 방안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예. 구 재단이 여기에 앞장을 선다고 하는 것은 물성설이다. 예. 그러니까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그 정상화 방안을 꾸려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구 재단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상화 방안이 추진돼야 된다 그런 뜻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옛 재단도 어느 정도의 소유권을 가지고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소유권은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지금 이번에 그 정상화 제출한 그 계획서를 보면 예. 저희 교비로 매입을 한 겁니다. 교비로 산 학교 난강병원, 그러니까. 학교 소유인 예. 난강병원, 녹시자병원, 남원병원을 매각해서 보존을 하겠다. 예. 그걸 330억 횡령금에 대한 보존도 하고 하겠다는 건데. 난광병원, 녹십자병원, 남원병원. 네, 예, 남원병원. 세 군데. 그건 이건 지금 서남대학교 소유라는 거. 소유고요. 예. 서남대 그걸 순서계 교비로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서 교비로 매입을 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부속병원으로 하려고 예,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정계획, 또 교육부가 저희한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횡령 금액과 밀린 임금 70억 보전 400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현금을 해야 된다. 예. 현금화하지 않으면 정상화할 수 없다. 예. 누구도 정의사 체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구 재단 안은 전혀 그런 안이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안을 받아서 했다는 그런 자체가 정말로 이 교육부 이런 정말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범법자 아닙니까? 범법자들 법치국가에서 그랬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로 교육부가 각성을 해야 되고 또 예. 교육부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새로운 우리 재정 기회를 지금 하고 있는 예. 정상화를 맞춤형 컨설팅 하고 있는 예. 그것과 함께 우리를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줘야지 예.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학도 의과가 폐교한다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대로 이게 어디로 의대를 자꾸 다른 시도로 다른 이렇게 또 뭐 가져가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또 교육부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이런 예.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줄기차게 요구하지. 그래서 명지도 지금 작은 계획을 못 마치는 겁니다. 예. 현금을 다 가져라. 예. 이런 거예요. 예. 다른 계획서는 받지 않겠다. 예. 이런 겁니다. 근데 명지병원이나 예수병원에서 정상화 계획서 냈을 때는 보도자료 안 내줬습니다. 예. 이러이라도 안 내주고 계속 보완을 서류해라. 보완해라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이건 정말로 이건 무슨 커넥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매각하기까지의 뭐 여러 가지 절차나 시일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예. 그것도 현금 자산으로 혹시 교육부에서 해석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잘못된 거죠. 교육부에서는 저희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340억 횡령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되고 임금 70억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예. 현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절대 정상화할 수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재산은 앞으로 우리가 정상화하는데 구성원들이 정의사 체제가 오면 구성원들이 매각해서 그걸 교비로 다 내야 됩니다. 예. 그게 무슨 다른 데로 가는 게 불효불급한 재산은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부에서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걸 매각해서 교비로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그게. 예, 예. 근데 그걸 보전금액 33억으로 그걸 330억 넣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한려대학교 얘기도 아까 조금 전에 앞서서 했습니다만 한려대학교도 그렇고요. 서남대학교도 그렇고 이 옛 재단 사람들이 조금의 어떤 그 소유권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좀 법률적인 다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소유권 문제는 예. 학교 법인 학교 재산으로 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설립자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하나의 방편으로 정상화를 위해서 한려대학을 팔아서 매각을 해가지고 예. 이 서남대학에 투자를 해서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은 교육부와 구재단이 하나의 어떤 모의가 돼서 이런 그 방편을 지금 제시를 하고 예. 교육부가 다른 저기는 사전에 이런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사례가 없었는데 예. 이번에는 갑자기 어떻게 해서 교육부가 와가지고 남은 지역에 와서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해가지고 예.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놓은 그 저희가 어디가 있느냐. 예. 원칙을 가지고 파행되고 있었던 그 비리 재단에 대한 예. 척결을 하고 서남대학을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이 진행을 돼야 이것이 정상화가 가능하지. 예. 마치 그 하나의 비리 재단의 그 알겠습니다. 설립자를 예. 말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예.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앞으로 그 교육재단 대학 정상화를 위한 방안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예. 이건 반드시 척결되고 새로운 어떤 그 임시이사 체제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접근을 해서 알겠습니다. 정상화 예, 교육이 추진돼야 된다.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려대도 마찬가지고요. 서남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정상화보다는 좀 먼 비정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는 좀 매각을 해서 한쪽으로 통폐합을 하고 이걸 좀 살려내는 방안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거든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부에서 하나의 임시이사 체제가 수립이 됐기 때문에 임시이사들이 방안을 갖고 해야지. 예. 교육부에서 왜 구재단을 이름을 걸고 구재단에서 요구한 사항을 언론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건 예. 잘못됐다 그런 얘기. 예, 그렇게 하더라도 주체는 구제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교육부 이 임시이사 체제니까 교육부 방침대로 끌고 가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설립자로서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을 수는 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소유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학을 사실 소유한다는 건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고 예. 대학은 운영한다는 예. 거죠. 처음부터 대학을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고요. 예. 더구나 이제 횡령으로 돈을 많이 횡령한 분이 그래 대학이 어려졌어? 그러니까 내가 대학에 갖고 있는 수익용 재산 팔아버리지. 그래서 넣지. 그렇게 하면 정상화 안 될 대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의 방법을 교육부에서 용인한다면 우리 총장 계시지만 우리 지금 이사들이 그런 방법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 팔아서 메우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앞으로 모든 비리 재단의 정상화 방안을 그렇게 갈 것이고 이게 전례가 될 것이고 예. 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예. 조금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구재단에서 내놓은 것도 물론 자기 하나를 용인하다 손 치더라도 지금 나머지 우리 대학에서 자구안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제3의 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더 좀 철저히 그 방안을 찾아서 좀 그 과정을 좀 투명하게 하고 우리 시민이나 학생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충분히 납득하는 과정에서 제 정상화 방안을 찾는 게 옳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교육부도 어느 정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지난번에 문제 있고 나서 교육부에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예. 도대체 이 경위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발표했느냐 그랬더니 예. 그 부분은 아직 충분히 답변 안 왔고 예. 다만 이제 이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명지의료재단 또는 제3의 정상화 방안이 제출되면 되면 구재단이 제출된 방안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정상화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지금 답변이 오늘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구재단 안에 모든 걸 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일단 형식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을 좀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자꾸 이 교육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내는
정상화 방안을 예를 들어서 대학이 되는 걸 그러면 지금처럼 힘을 실어서 발표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육부가 물론 이제 그걸 정상화 방안을 다 결정하는 건 아니고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에서 4분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게 교육부가 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지금 현 정권의 어떤 그 분규 학교의 전체적인 구조 조정을 하면서 지금 시범 케이스로 선남대를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는 이제 전라북도 전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뭐 오늘 내일 이게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닐 것이고 조금 더 우리도 준비를 하고 또 교육부와 협상을 해가면서 하여튼 재상공을 찾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용우 의원께서 이제 그 교육부총리도 만나보고 해서 여러 가지 그 답변도 들었다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 보도가 되고 상당히 언론에서 이제 크게 좀 떠들썩하게 되니까 교육부에서도 이제 그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그 해명 자료의 내용을 보면은 과거 상지대 사건이 있었을 때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서 그거 관련된 그 내용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은 옛 재단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인정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그 핵심 골자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역시 교육부가 옛 재단의 그를 통한 정상화 방안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 상지대 사태가 대법 판결이 2007년입니다. 지금 10년이 지났는데요. 그 사태가 있고 난 이후에 교육부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리 재단한테 다시 넘어가는 것 좀 막아보자, 방지하자. 그래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런 우리가 정상화 계획서를 내면 자기들이 검토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최종적으로 올립니다. 매달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27일 날 사학분쟁조정위가 있는데 그때 그 재단안을 올리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이용우 의원님께서도 또 차관 장관 말씀하시고 이렇게 더 대학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는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사학분쟁조정위로 올려버리면 거기서 이제 계속 보완하라는 서류가 보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자꾸 2007년도 그 대법 판결 그걸 하는데 그때는 그 전상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그 이후에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 보면 변호사, 뭐 회계사 다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거기서 이제 정의사를 파견을 이제 내려줍니다. 정의사를 어떻게 내려주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지의료재단이나 예수병원이나 우리 구성원들이 정상화 계획서를 잘 내서 그것이 채택이 되면 거기서 이제 정의사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정의사가 오면 그때 이제 아까 말씀대로 그 뭐 이제 불효불판 자산 매각도 하고 해서 교비로 넣고 뭐 이런 작업들에서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교육부에서는 자꾸 2007년도 그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이 사람들 이야기를 안 씁니다. 또 자기들 불리한 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대학구조개혁법이 19대에서 자동 폐기됐어요. 그걸 교육부에서 엄청나게 국회의원들한테 좀 통과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통과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 대학을 2등급 대학이 한 13개 대학이 됩니다. 2등급을 맞은 대학이. 근데 전 부총리께서 황호회 전 부총리께서 그 자동 퇴출이나 이런 건 안 된다. 그 대학이 왜 2등급을 맞았는지 또 이렇게 보면 그래서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기재부 예산을 받아서 만들었면서 교육부총리가 이렇게 다 해서 말하자면 서남대는 어떻게 하면 정상화가 되느냐. 또 만약에 서남대를 뭐 폐교를 한다거나 이런다면 거기 갖춰진 인프라 또 구성원들 또 지역 경제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학력 인구가 줄어든다. 교육부에서는 학력 인구가 줄어드니까 계속 학교를 없애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2020년 이후까지 지금 우리 선진화된 교육입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에서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오려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8만 정도 되는데 20만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또 성인학부 황교안 부총리께서는 전에 성인학부를 만들어라. 자꾸 대학을 이렇게 변화를 시켰죠. 왜 교육부에서는 자꾸 규제만 하려고 그러냐. 교육부가 이 대학을 지원하고 지원부서 정부는 지원부서다. 규제개혁을 철폐하라고 대통령께서도 규제개혁을 철폐하라고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딱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교육부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 이게 무용지물이다. 교육부 없애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제가 드리죠. 이제 물론 그 2007년 대법원 판결은 이제 사학분쟁 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 판례이기 때문에 그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판례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판례 중심 요지가 이 종전이사들에게 옛 재단을 말하는 거겠죠. 종전이사들의 종전이사는 정상화 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다 이렇게 표명을 한 걸로 돼 있고요. 또 함부로 학교법인의 정체성을 뒤바꾸는 단계에 이르면 이건 위헌적 상태가 된다. 그래서 종전이사들이 제출한 정상화 방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서남대학교 문제 중에 그 의과대 폐과 문제가 상당히 지금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서남대에서 의대가 그렇게 중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의과대학은 뭐 서남대 의과대학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이 없는 대학에서는 모두가 의과대학을 유치하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수은천에서도 지금 그 이정현 의원이 의과대학 설립을 하겠다는 그 약속 선거 공약을 내놨고 지금 목포에서 이 남원의 서남대학의 의과대학이 폐과하겠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들어가던 이후에 전라남도에서는 목포나 순천시장이나 정치권이 나서서 저기하고 우리 도내에서도 군산대학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라남도나 경상도로 간다면은 그 대학을 의과대학을 전라북도에서 유치해야 할 거 아니냐 해가지고 군산 시민들이 나서서 성금을 모으겠다고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시죠. 우선 그 목포 박지원 의원이 이제 그 의원이신데 최근에 이 서남대 문제는 남원에 있는 게 좋겠다라고 사실은 뭐 공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론도 나왔고 또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순천 처음에 공약을 했죠. 근데 최근에는 아마 대학의 유치가 어렵다고 의대 유치가 어렵다고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뭐 보건 국립보건대 이걸 유치하겠다고 좀 뜻을 세운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민감하게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뭐 이런 얘기를 확산시키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 또 특히 군산 같은 경우는 이제 김관영 의원 아닙니까? 김관영 의원하고 저 공동 보조를 하기로 이미 했어요. 그래서 그저께도 그 교육부 장관 만날 때 같이 사실 만났고 또 이것은 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의 문제다. 그래서 초당적으로 대처를 하기도 했고 지난번에 그래서 이 문제가 보도자료가 나오고 보도가 되고 나서 제가 모든 전라북도 의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라북도 자존심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공감대를 이루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을 떠나서 국민당이나 혹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제 우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정치적으로 뭐 이게 지적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의대 관련해서 그 이병채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의과대학은 아무래도 좀 인기가 높은 학과이다 보니까 의과대학이 있으면 학교를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이지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필히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한 가지만 제가 추가시키고 싶은 것은 의대야말로 저 사람들의 행안이겠어요. 그러니까 만일 정상화를 시킨다 보면 의대를 살리면서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만일 정말 누구나 유치하고 싶은 의대를 버리고 다른 걸 살린다? 거기에 의심의 눈초리가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대가 있으면 다른 대학을 그 대학을 존속시키면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 의대를 없애면 다른 대학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의대를 폐과를 하면 결국은 가지고 있다 적절한 시기에 전체 폐교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설립자가 폐교 시에 50%의 그 자산을 뭐 가질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좀 눈독을 들이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데 목적을 두고 그렇죠. 또 의대가 왜 중요했냐면요. 보면 이제 지역 할당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능한 인재들이 그 특별 전형으로 해서 또 이렇게 뽑게 돼 있어요. 전체 입시로 뽑지만 또 지역에 그런 할당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능한 인재들을
또 남원의 지역에 있는 전라북도 예. 지역에 있는 인재를 또 뽑기 때문에 예. 그래서 꼭 필요하다. 예. 이제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 예. 남원 소남대학교의 의대의 정원은 전라북도의 할당된 몫의 일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예. 예. 그것을 이게 나중에 뭐 다른 데로 간다면 그걸 뺏기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도 안 예. 된다는 국가대학 것이고요. 폐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재단에서 들고 나온 것을 교육부에서 발표한 그 내용은 뭐가 있냐 하면은 아마 그 설립자가 횡령금 그 추징을 당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학교 재산 처분을 해가지고 남강병원이라든가 이런 재산 처분을 해서 그런 과정에서 일부를 하나의 그 추징금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거 아니냐. 그렇다면 더욱이 이 학교 재산을 설립자가 임의로 처분해가지고 이러한 꽁수를 부리려고 그러니까 더욱이 그건 막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대 그 고등교육법이 통과돼가지고요. 내년에 이제 의학교육평가인증원에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지병원하고 협력병원을 유지해서 하는데 올해 국가고시에 100% 합격했습니다. 예. 거기서 트레이닝 잘 시켜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평가를 2년 연속 못 받는다거나 하면은 자동 감축 학생 뭐 정원을 좀 줄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폐과까지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평가를 받는데 예. 그래서 지금 평가 시스템이 다 명지에 갖춰져 있어요. 예. 거기 다 갖춰져 있어서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좋은 환경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국가고시 100% 합격을 시켰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만약에 평가를 못 받으면 나중에 가면 자동으로 폐교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미리 이걸 뭐 폐교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 자체가 정말 우리 아까 원님 말씀이나 대로 우리 시민단체 우리 말씀대로 이건 불순한 음모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용호님께서 그 순천과 목포의 움직임을 잠깐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일이 이게 그 불거지고 난 이후에 목포와 순천 움직임이 약간 분쟁해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 나온 거 보면 그 일부 어디 시장분께서는 이처럼 좋은 기회가 없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보도가 된 걸 보면 뭔가 좀 기민하게 좀 움직이는 듯한 눈치는 보이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서남대학교가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인 것을 기화로 해서 혹시 좀 이 유치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른 데서 눈독을 들일 수는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게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그러면 앞으로 이 서남대학교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그 자체적으로 정성화시킬 것이냐 이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그 바라는 희망사항 또 지금 하고 있는 그 방안에 대해 짧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임시이사회가 22일 날 서울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를 합니다. 22일 날 개최를 해서 명지나 예수병원 또 구성원들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출해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2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 주겠다. 왜냐하면 주체는 이제 임시이사나 임시이사들이 주체를 대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출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명지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들 보완해라. 거기 지금도 계속 교육부에서도 저희들한테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반려하지 않고 보완하라고 계속 했지 않습니까? 왜 보완을 못 해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명지 책임자를 만나서 반드시 22일까지 보완을 해오시오. 모든 사태가 명지 의료재단 이렇게 지금 재정 여러 가지 계획을 맞추지 않고 우리 저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맞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왔는데 지금 명지 의료재단 저희들한테 60억을 현재는 넣었습니다. 60억.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계획을 이번에 제출하시오. 이렇게 또 요구를 했고요. 또 우리 지금 구성원들이 정상 계획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면서 예수병원과 콘소시엄을 통해서 예수병원과 같이 해서 지금 제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된 그 제출해서 22일 날 임시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교육부에 제출합니다. 그게 24일까지입니까? 네, 24일까지입니다. 교육부에서는 1차 시한을 24일까지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24일까지냐면 맞춤형 컨설팅 기간이 24일 날 마지막 이제 맞춤형 컨설팅 저희들이 6차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 24일까지 끝내고 7월 달에 검토를 해서 8월 달에 이제
저희 대학이 지금 재정 지원 제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정 지원 제한 제약을 풀어주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어요. 마침 건설대. 그래서 저희는 이 반드시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그걸 검토를 해야 저희 재정 지원 제약이 풀리니까 그러면 이제 학교가 정상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육부에서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서남대학교를 정상화시키는데 가장 현재로서 중요한 요긴한 요건은 재정 기여자를 좀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 정치권에서도 그런데 좀 힘을 보탤 만한 일이 있을까요? 정치권에서 그걸 보태기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나름대로 이제 우리 김경환 총장님 위시해서 열심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기대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돈의 문제는. 다만 이 교육부나 혹은 그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지적했듯이 어떤 유착 의혹이나 의심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담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 교육 문화관광위원회 교육부 소관이죠. 이 소관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저희 국민의당으로 지금 위원장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엊그저께도 유성엽 의원하고도 이 부분을 분명히 위원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만 군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지금 구재단과 어떻게 서로 마치 짜고 치듯이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뭐 분명히 서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문제는 하여튼 재정 기여자를 찾는 것인데 그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대학에 계신 우리 총장님께서 하여튼 주축이 돼서 찾아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이제 그 다른 대학하고 재정이 많은 법인, 재정이 많은 대학, 그다음에 또 서울의 대형 병원, 또 제약회사, 또 종교단체 이런 데하고 계속 접촉을 했었습니다. 명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런 사건이 불거지니까 지금 다 들어본 상태고요. 그래서 좀 접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그래도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한 발 빼는 이유는 우리 이용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성원들은 정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재정계 찾는 거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상을 꼭 시키겠다는 그런 또 일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남대 그 재정 기여자 모집 관계는 지난번에 지금 그 재정 기여자 모집 공고에 의해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명지병원이 지금 재정 기여자로 1차 모집에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정상화 방안에 그 계획서가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교육부 방침이 6월 8일까지 종결을 하고 정상화 방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보완 제출이 안 되면은 종결을 하고 6월 10일자로 공고를 해서 다시 정상화 방안 재정 기여자를 모집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날짜가 되기 전에 6월 7일자에 이런 지금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언론 보도 자료에 의해서. 그 이유가 교육부에서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혼동을 시켜가지고 이 정상화를 못하게 하고 끌고 가서 나중에 의과대학을 억지를 부려가지고 지금 편법에 의해서 정상화 방안이 제대로 수립이 되지 않으니까 의과대학을 폐과하고 끌고 가서 그 몫으로 지금 다른 대안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재정기여자 모집을 해가지고 기업에서 유명한 기업에서 제출이 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예수병원하고 서울에서는 지금 부영이라고 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때의 부영에서는 예수병원과 콘소시엄을 해서 정상화 방안을 제시를 하고 나왔었는데 이거를 무력에 의해서 이게 막아졌어요. 제지가 돼버렸어요. 그런 제지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정상화 방안이 지금 물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고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다시 생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종전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정상화 방안이 추진되려면은 재정 기여자 모집부터서 공고, 심의,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거기에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하나 지적을 한다면은 관선 이사, 임시이사들 8명 중에 4명, 학교 측에다가 4명 해서 8명이 선정위원이 됐어요. 선정위원들이 지역을 외면을 하고 지역 대학이고 지역에서 유치했던 대학인데 지역은 완전히 배제를 하고 지금 현재 정상화 방안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관치주의의 폐습이다 그런 얘기고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이 정상화 방안을 찾는다면 못 찾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그 재정기여자를 찾는 과정에서 선택이 좀 잘못됐다 하는 그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글쎄요 어떤 과정에서 명지의료재단이 선택했는지 그것까지 뭐 제가 좀 알 도리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의 의견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명지병원 또 그리고 예수병원 측과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사안이 불거지기 전에도 사실은 상당히 행보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내년에 의평원의 평가도 받아야 되니까 명지병원에서 그런 재정 계획을 확실하게 해서 제출하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학교 정상화하는 길이 바로 추진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명지병원에서 4차까지 지금 그 계속 미뤄졌는데 못 지켰어요. 그건 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한번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필요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부정적인 시각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지만 믿을 수 없다 해서 저희 구성원들하고 예수병원이 한번 정상화 계획서를 만들어 보자. 예수병원하고 지금 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되면 저는 지금 우리 의대를 존치를 하려면 반드시 대형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종합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평가를 내년에 당장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 있는 병원, 또 명지병원, 또 우리 구성원들 같이 해서 이렇게 서로 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좀 제출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지금 서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선은 이제 교육부에서 의대에 존치한다. 하는 이제 이렇게 확답을 받으면 또 이제 새로운 재정기여자를 찾을 수 있겠죠. 근데 현 상태는 지금 답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전달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제가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 좀 될 수도 있는데요. 혹시 그 남원의 의과대학도 유지하고 또 현재 남원 캠퍼스도 활성화시킨다는 전제 아래 그 옛 재단을 활용한 그런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길은 혹시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남원에서 봐서는 그 설립자를 전적으로 배제만을 한다고 그래서 이 정상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도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떤 그분들이 우리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를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재단 이쪽만 챙기는 그런 방편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배제를 하자라고 한 것이지 그분들의 설립자를 전적으로 다 배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전적으로 그 재단을 끌어안고 가야죠. 그건 동감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주인 역할은 하려고 할 텐데요. 그렇게 할 경우에도 그것도 감안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감당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병채 원장님 생각이 다르십니까?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지금 전제 조건은 그러는데 이제 형이 확정이 끝나고 대개 보면 확정이 되고 그 횡령 금액을 다 넣고 이래야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형이 이제 시작돼서 하는 것이고 또 횡령 금액이 있고 그러는데 또 우리 구성원들의 입장은 절대 그 재단이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 이건 왜냐하면 범법 비리 사학의 비리 그런 재단인데 다시 그 재단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성원들이 그냥 정상화를 만들자 하는 의견이죠. 전체 의견은 그렇습니다. 구성원들 의견은. 그래서 그 재단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절대 반대다 이런 의견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의견 표시하는 것도 그 재단이 들어와서 정상화를 직접 이 정상화 소위 재정 기여자로서는 안 되고 예. 구 재단의 입장에서 협조를 받아서 예. 가급적이면 거기서도 불평이 안 생기고 어떤 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독거려 가면서 끌고 가자고 하는 것이지 그 예. 재단이 이 정상화 재정 기여자로서는 예. 비리 재단에서 어떻게 해서 재정 기여자를 거기를 선택을 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길 잘한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오해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직접 그 학교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는 방안, 뭐 그 얘기도 흘러나오던데 그런 것도 그건 지금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부에서 그래서 교육부 일부에서는 예. 매각할 수 있다는 의견도 주었고 또 예. 일부에서는 정의사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자 체제는 매각이 안 된다. 예. 정의사가 되면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방안까지 다 해서 정상화 계획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교육부 제출하려고. 예. 그런 경우에 옛 재단 측과 혹시 소유권 충돌이 좀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단 측과 협의를 해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횡령 금액을 넣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어떤 경우에라도 그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도 최소화해야 될 텐데 그 부분도 그 이용호 의원님이 한 말씀 해주시고 이제 나머지 마무리 말씀 듣고 좀 토론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일 걱정이 그 부분이죠. 사실 예. 남원의 위치이기 때문에 남원의 지역 경제와도 연결이 돼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 피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정상화 과정에서 학생들이 마음을 놓고 공부를 하고 또 취업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뭐 이런 지금 정상화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내년에 또 입학생들이 줄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예측 가능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정상화 계획이 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가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는 그런 방안이 찾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한 1분 정도 시간 드리고 이 토론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병채 원장님께서 미처 못다 하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서남대학은 남원 시민의 염원에 의해서 1991년도에 이렇게 설립이 돼서 의대 유치하고 종합대학으로 설립이 돼서 오늘이 이르렀습니다. 비리 재단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비리 재단은 양심에 따라서 남원 캠퍼스를 존치하고 남원 시민과 함께 정상화 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부가 지금 이 서남대학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이렇게 임시이사 파견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원칙에 의해서 남원 시민을 버리고 정상화를 일방적으로 해서는 아마 불가할 것으로 사료됐기 때문에 남원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정상화 방안을 반드시 세워주어서 남원의 그 대학이 존치하고 적극 좋은 대학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끔 바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총장님. 어제 남원시장이 주최한 정상화 대책회의에서도 저는 모두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원 시민과 또 전북 도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총장으로 부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화를 하려고 잘 추진하다가 이런 큰 암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남원 서남대학교는 남원에 존재하지만 우리 전라북도 모두의 염원입니다. 또 의대가 있습니다. 보건계열이 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정상화를 해서 정말 도민에게 남원 시민에게 기대하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런 사태가 났을 때 우리 이용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줌으로써 교육부에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결과를 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성원들은 정말 똘똘 뭉쳐서 호연일체가 돼서 반드시 서남대학교를 정상화시킨다는데 온 정열을 다 바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호 의원님. 서남대 문제는 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재학생들의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업권이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데 하여튼 힘을 쓰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전라북도 전체 의원들이 합심해서 대응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또 이 전북에 기반이 되고 있는 정책 기반이 되고 있는 국민의당도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그 상임위 교문위 차원에서도 앞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정상화 방안을 저희가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학교 차원에서 또 우리 지역사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이 방안을 만들어내면 지금 구재단에서 내놓은 안과 정말로 투명하게 우리 이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충분한 이 시민들과 학생들과 또 교직원들과 서로 소통해가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는데 저희가 외풍을 막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주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 교육부도 정상화를 하면서 남원의 어떤 지역 발전에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고 합심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는데 저도 이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사회와 그리고 학교 또 그리고 정치권에서 각자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시겠다는 이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아마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사회가 특별한 대우, 특혜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이 고군분투해온 학교 구성원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노력이 맥없이 짓밟히는 일만은 막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